자, 연립방정식의 뜻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서로 각각의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를 만족시켜 줘야만이 얘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트라이 해봐야 되겠죠?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7이 참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도 참입니다. 바로 이렇게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는 1, y는 3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고요. 이때 나타내는 방법은 x좌표, y좌표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 쌍으로 나타내어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연립방정식과 해의 의미였어요. 계속해서 확인해보면 역시나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x하고 y가 각각 주어졌죠. 그랬을 때 얘는 9가 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3 하면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서로 맞지 않아요. 얘는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즉, 두 개의 1차 방정식 중에 하나는 만족시키고 하나는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요 1차 방정식의 해는 맞지만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죠. 따라서 전체적인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해 볼게요. 이젠 그냥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2는 벌써 여기서부터 꼬이네요. 그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틀리다.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차근차근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봤어요. x하고 y의 합은 21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x에서 y를 뺀 값은 9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런 방정식이 몇 개? 두 개가 필요해요. 이미 한 개를 선생님이 줬어요. x 더하기 y는 21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죠? 바로 첫 번째 조건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개는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야겠죠? 바로 x 빼기 y는 9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사실은 요거에 대해 다른 답을 생각할 거라고는 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요것만 답을 하려고 했더니 요런 것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 답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요. 2항에서 같은 건 같은 거니까 인정하도록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봅시다. X세인 가연이의 나이가 있어요. 가연이 나이가 X세예요. Y세인 나연이의 나이. 나연이가 Y세예요. 그러고 나서 둘이 나이를 합하니까 28세예요. 간단한 얘기죠. 나이의 합은 28세다. 요거예요. 근데 가연이의 나이 생각해보면 X, 나연이의 나이 Y보다 4살 많대요. 요 말 잘 생각해보세요. 가연이의 나이는 나연이의 나이보다 4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가연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살이고 나연이는 그러면 몇 살이냐? 6살인 거죠. 나연이한테 몇 살을? 4살을 더해줘야 가연이가 되죠. 가연이의 나이가 X살일 때 나연이가 나이가 Y면 X는 Y 더하기 4가 되어야 같아지는 거죠. 언제 같아지느냐를 따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같아지느냐를 따지면 X는 Y 플러스 4라는 게 당연할 거예요. 첫 번째 답이죠. 이항 해준 것들도 전부 다 답으로 넣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X 더하기 4는 Y라고 썼어요. 이 답이 오답으로는 제일 많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X는 4만큼 많다. Y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등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등식은 X에 4를 더하면 Y랑 같아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면 Y가 X보다 큰 거예요. 이 상황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 X가 Y보다 큰 거니까요. 예,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것들 맞게 풀어주신 분들 계시고 요 오답, 그 다음에 요 오답 5명 있네요. 얘네 둘은 오답이에요. y는 x 더하기 4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x가 y 더하기 4예요. 다음 가장 전형적인 상황 중에 하나예요. 3,000원짜리 공책의 권수를 x라고 하고 1,000원짜리 공책의 권수를 y라고 했어요. 권수의 합은 1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썼냐면 x권 더하기 y권 하면 10권이다 라는 조건을 소진했어요. 그 다음에 12,000원이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0원짜리 값이랑 더하기 1,000원짜리 값이랑 더했을 때 12,000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3,000원짜리 값은 뭔데? 3,000원 곱하기 권수겠죠. 3,000x 1,000원 곱하기 권수겠죠. 3,000y 그러면 12,000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답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준 사람이 대다수지만 이렇게 푼 사람도 한 명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x를 쓰라고 했더니 곱하기 기호와 구분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고 x라고 하지 마세요. x는 우리 되도록이면 이렇게 써줍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실수로 더하기를 한 번 더 넣었네. 뭐 마이너한 실수. 요건 안 됩니다. 왜 더해요? 왜 빼요? 갑자기. 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약분했죠. 이 친구는. 지금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 게 아무리 좋더라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간단히 하지는 마시고 3000x 더하기 1000y는 12000이라는 원래 의미를 연결시켜 주시라는 의미에서 쌤이 요건 정답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실제 시험이라면 어땠을까? 그때는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땐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답은 정해놓고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하시길. 이제 연습 단위로 가겠습니다. 해인 것은 이라고 했죠?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대입할 게 많죠? 대입을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대입해 봅시다. 6,8을 대입했다고 하면 12 빼기 8은 4. 벌써 탈락이죠? 첫 번째에서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1이죠? 첫 번째에서 탈락이에요.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5. 벌써 탈락이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합격이에요. 얘네는 x, 얘는 5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합격해 두 번째도 생각해 볼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6 더하기 3은 9라고 해서 두 번째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죠. 마지막 것도 그래 해봅시다. 2 빼기 9는 마이너스 7. 얘는 합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9를 했더니 6이 나와서 얘는 2번에서 불합격이죠. 여러분이 다 맞히셨다. 나름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x는 2, y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라는 의미겠죠? 대입을 해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마이너스 2 더하기 6, 4 맞네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2가 틀렸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맞네요.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 맞네요. 2 더하기 4는 6 맞네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죠. 예, 그래도 한번 모두 골라야 되니까 더 나가야 되죠. 여기에서 이것만 고르고 끝낸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시면 안 된다. 모두라는 말을 보면 밑줄을 치고 시작하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 맞고요. 아니지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2가 맞죠. 그래서 얘도 답이에요. 인지상정상 모두는 답이 두 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하세요. 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여기서 깨졌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순서상 2,2를 해로 갖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역시나 넣어보라는 얘기니까 넣어주시면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통과 2 더하기 5는 8 땡 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x 그 다음에 6 빼기 1은 5 통과 그리고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 통과. 그래서 얘가 답이죠.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이건 여기까지. 요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뭐 몇 명 틀리긴 틀렸어요. 자, 오리 X마리와 강아지 Y마리가 있고 18마리다. 그럼 여기까지 소진했죠. 근데 그 다음에 다리의 수를 갑자기 물어봤어요. 다리의 수가 50개다. 그래서 다리의 수가 50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리는 다리가 몇 개씩 있어요? 오리의 다리는 2개 있는 거죠. 날개를 다리라는 사람 없겠죠. 2X. 그 다음에 강아지의 다리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Y. 이걸 합쳐서 50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틀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약분한 것도 인정은 했습니다. 어떻게 틀렸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X하고 Y를 뒤집으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럴까봐 그 딴소리 안에 오리 X말이 강아지 Y말이라고 정했어요. 저 말이 없었다면 X하고 Y가 뒤집어져도 그것도 답이 되겠죠. 4X 더하기 4Y는 뭐죠? 오리 다리가 4개라는 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음 문제. 둘레가 주어진 직사각형. 둘레가 64래요. 이렇게 직사각형은 너무 많이 풀어봤던 나머지 여러분이 문제를 약간 깜빡 틀리고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잘 보세요.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3배라는 정보 주어졌고 더 이상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방정식을 보면 x는 3y라고 했죠. x는 3y의 뜻은 뭐냐면 x라는 것은 y의 3배라고 한 거죠. 그러면 가로가 뭐예요? x예요. 세로의 3배인 거죠. 이런 의미로 선생님이 x와 y를 사용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x는 뭐고 y는 뭐다라고 안 해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의 포인트.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가로와 세로가 등장했으니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고 2배 하면 전체 둘레가 되어야겠죠? 이거예요. 가로 더하기 세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전개를 한다거나 여기서 전개한 거죠. 아니면 약분을 한다거나 이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여기에서 이 괄호 열고 x 더하기 3y는 60세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아주 짐작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리적인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로는 뭐 3배, 뭐 세로의 3배?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정보를 어떻게든 꾸겨 넣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보를 몇 번 사용할 것이냐, 주어진 정보를 몇 번 사용할 것이냐. 이미 선생님이 그 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세로는 가로는 세로의 3배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럼 그 다음 둘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정보가 지금은 필요 없는 거죠. 결국 1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 적용이 될 건데 그때도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때 뭐냐면 x가 3y라는 걸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3y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근데 이건 풀 때 얘기고 지금 이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게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친구 3y로 쓴 친구인 거 딱 아시겠죠? 얘도 3y로 썼죠? 3x로 써준 친구인데 3x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y라고 했으면 몰라도 이거 안 됩니다. 자, 이 친구 안타까운 친구인데 이거는 문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x 더하기 3y 64 이것도 안 되죠. 자릿수에 관한 문제는 맨날 나오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돼요.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하면 10의 자리 숫자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3이 있어요. 23이란 건 뭐예요? 2 곱하기 10 더하기 3이에요. 그죠? 뭐 3 곱하기 1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을 수 있어요. x, y. 근데 x, y라고 쓰면 x 곱하기 y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x 이렇게 위에다가 윗줄을 쳐봐요. 그렇다 치면은 x 곱하기 10 더하기 y겠죠. 되시겠습니까? 이게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그런 수예요. 그거로부터 바꿔서 뭘로? y하고 x순으로 놓인다고 하면 y 곱하기 10 더하기 x예요. 물론 우리는 이대로 쓸 수는 없고 10x 더하기 y였다. 처음수가 이거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꾼 수는 어떻게 되냐면 10y 더하기 x 또는 교환법칙에서 x 더하기 10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상황을 한번 보니까 선생님이 x 더하기 y는 7이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 두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다 라고 하는 거 사용했고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두 수의 차이가 27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뭘 뺄 거냐라는 게 중요해요. 한번 예를 보면요. 63 빼기 36을 하면 27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36은 63 빼기 27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63 빼기 36은 27이다. 이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36은 63 빼기 27이다. 다른 말로 하면 36은 63보다 27 작다. 이 말이랑 같죠? 자릿수를 교환하여 만든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이 끌리는 건 뭐냐면 나중수 x 플러스 10y는 처음수 10x 더하기 y에 빼기 27과 같다. 27만큼 적으니까. 선생님은 요거에 마음이 끌려요. 근데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처음수 10x 더하기 y에서 나중수 x 더하기 10y를 빼주면 27이다. 이렇게도 같죠. 물론 얘네는 이항 관계에 불과해요. 똑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이든 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차이가 27이라는 거를 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요식도 괜찮죠, 사실. 근데 이것을 괄호를 풀고 계산해보면 9x 빼기 9y가 되는데 쌤이 그 답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지금 요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방정식을 세운 단계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문제를 푸는 것도 의사소통 과정이잖아요. 어차피 난 계산 끝났으니까 간단히 할 것 같으면 답만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이 식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형태여야겠죠. 여러분도 그런 식의 해설일 때 더 좋지 않겠어요? 아무튼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전부 다 답 인정을 깜빡 못했는데 나중수는 처음수에서 27 뺀 거다. 요게 가장 적합한 답이라 했죠. 얘는 처음수는 나중수 더하기 27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죠.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중수 더하기 27은 처음수다를 앞뒤 바꿔서 썼죠. 지금 이것도 사실 맞다고 해야 돼요. 맞는 겁니다. 9x-9한 27 인정했죠. 요건 뭐예요? 처음수 빼기 27은 나중수다. 이것도 맞죠. 얘는 풀어서 써줬네요. 처음수 빼기 나중수 27이다. 이것도 맞긴 맞네요. 인정? 그 다음에 처음수 빼기 27은 나중수다. 맞죠? 나중수는 처음수 괄호 안에 넣고 빼기 27이다. 이것도 맞긴 맞네요. 그리고 이건 처음수 빼기 나중수는 27이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잘 해주셨다. 아주 틀린 건 없는 것 같다. 이제 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 쌍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x고 이게 y죠. 간단한 거예요.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8b는 마이너스 7, 8b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1. 구하라는 것은 상수 a와 b의 곱이니까 곱해주면 a, b는 4라는 답을 얻죠. 요걸 곱을 해야 되는데 뭐 따로따로 쓰신 분이 계신가 하면 그러지 마세요. 표시한 순서쌍이 갑자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당황스럽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대입해봅니다. x 대신 마이너스 k, y 대신 k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k는 10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얻죠.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4, 마이너스 5가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요?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a는 2다. 마이너스 5, a는 10이고 a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이 문제 여러분 기준에서는 심화 6번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이 문제를 본 몇몇 친구들의 반응, 이런 문제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걸 풀라고 낸 거냐. 뭐 미안합니다. 조건 한번 볼까요? xy는 24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1, 24, 2, 12, 3, 8, 4, 6 뒤집어도 성립하고 둘 다 마이너스여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잘 봐요. 마이너스 7x 더하기 ay가 있고 는 62였어요.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2x 요거 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a를 더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2y는 계산하실 수 있죠? 28이에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4입니다. 둘이 음수구나. 그죠? 곱이 양수니까 둘 다 음수여야 돼요. 둘 다 음수인데 이 중에서 합이 얘가 14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x하고 y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거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예요. 선생님은 사실 요거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답을 한 개 놓쳤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대입을 다시 해주게 되면 이제는 뭐 풀면 되죠. 요거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14 마이너스 12a는 6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a는 48이고요. a는 마이너스 4를 얻죠. 이것도 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본다면 84 마이너스 2a는 62 되시겠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2예요. a는 11을 얻죠. 이것도 답이에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4일 때 5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y는 62가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저 값이 나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는 11이라고 했을 때 5x 마이너스 13y는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1y는 62. 여기도 역시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성립합니다.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처음 문제를 만들 때 다른 1차 방정식을 생각하고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하고 그걸 A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답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 발견해 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9반에서 김호진, 박한샘 이런 학생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고맙고요. 다른 반 학생들도 아마 마이너스 4로 대답한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로 대답한 사람이 5명 있었죠. 그래서 답이 왜 틀리게 나왔지? 라고 고민했을 텐데 저런 이유가 있었다. 11도 인정, 마이너스 4도 인정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2점, 3점, 4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문자가 3개여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단은 문제의 총수는 16개라는 거 알려드렸고 점수의 총합 50점이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근데 4점과 4점의 관계가 있죠. 4점짜리를 3점보다는 6개 많이 맞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준 방정식이 x를 사용하고 x 플러스 6을 사용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4점이 3점보다 6개 많으니까 이게 3점짜리구나. 이게 4점짜리구나. 자연스럽게 얘는 2점짜리의 개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조금 괄호를 이용해서 배려했어요. 그러면 저걸 생각했으니까 개수 곱하기 점수 하시면 되죠. 뭐지? 여기 실수. 4 괄호 열고 4 괄호 열고 x 더하기 6 3x 2y 이렇게 해주면 점수의 종합이죠. 50점 이런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인데 여기서 순서를 막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선생님은 EX를 먼저 쓰는 건 이해를 해. EX를 먼저 쓸 수 있지.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 뭐 전개했다 그것도 이해해. 근데 3을 먼저 쓰는 경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요.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쌤이 나중에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되죠. 우리는 수와 문자 식의 곱이 있으면 수를 먼저 쓰는 게 정석이죠.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을 보면은 이렇게 정석대로 써주신 분이 13분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차 띄고 푸 띄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인정해야죠. 쌤도 저거는 봤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요거 그래? 3점, 4점, 2점 순으로 쓴다고?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했습니다. 요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2y여야 돼요.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2y 더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건 답이네. 이건 인정해야겠죠? 어쩔 수 없구만. 근데 그럴 거면 얘는 왜 7x로 안 고쳤어? 응? 정리할 거 다 해놓고 3x 더하기 4x만 안 고쳤구만. 저런 거 인정해야 되나 모르겠네. 3x 더하기 2y 더하기 4 이거 순서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맞긴 맞아요. 얘는 아니에요. 16이 이렇게 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50점이죠. 점수의 종합.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4점 합 더하기 3점 합 더하기 2점 합을 했으면 오른쪽은 문제의 개수면 안 되죠. 얘는 총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썼을 때 우리말로 썼을 때 말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힘들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두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주 헷갈려 하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드려봤어요. 120km 단위가, 그 다음에 시속 48km 속도 단위가, 이건 거리,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는 고전적인 패턴인데 분속 80m 요거 조심하시고 총 3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X하고 Y가 뭐 속력인지 거리인지 뭐 시간인지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쌤이 써놓은 걸 보고 알아내야 돼요.
대신 버스는 x, 걷는 건 y로 판단하자. 그러면 4분의 13 요걸 해독해야 돼. 4분의 13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4분의 13은 3 더하기 4분의 1이죠. 3 더하기 4분의 1이라면 3시간 15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시간이구나를 파악하시면 지금 버스 시간 더하기 걸은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속력에 대한 단위예요. 자, 요거 이제 봅시다. 1분 동안에 80m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는 얼만큼을 갈까? 이제 요 문제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60을 해주니까 1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60을 해야죠. 뭐예요? 4,800m예요. 그러면 4,800m는 뭐냐? 4.8km예요. 되시겠죠? 80m는 0.08km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걸 사용하는 것은 분이기 때문에 단위가 안 맞죠, 서로. 왜냐? 우리는 시속 몇 킬로 이런 단위로 가고 있고 전체 시간 단위도 시간이 이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속 4.8km로 걷는다는 조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다. 일단 하던 거 정리하고 그래서 버스를 탄 시간을 구해야 되지. 버스를 탄 시간은 시속 48 속력분의 속력분의 쌤이 말을 왜 이상하게 하죠? 자, 다시. 버스를 탄 시간이에요. 버스를 탄 시간이 x였어요. 거속시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버스를 탄 시간, 버스, 걸은 에서 버스를 탄 시간이 x고 속력은 48이에요. 그 다음에 걸은 시간은 4.8 곱하기 y예요. 그죠? 거리는 따로따로 안 나와요. 한꺼번에 나오죠. 120이에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써줘야 된다? 쟤네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48x 더하기 4.8 y는 120이 된다. 요게 구하는 식이죠. 여기서 변형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8 대신에 뭐 분수가 나온다거나 등등등의 방법이 있겠죠.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얘기해 볼게요. 시속 킬로미터라는 표현 있잖아요. 시속 킬로미터라는 표현은 시간당 킬로미터죠. 그래서 킬로미터 나누기 시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분수처럼 다루시면 돼요. 킬로미터는 뭐예요? 1000m죠. 1000m당 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은 60분이죠. 걔는 1000m당 6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00 미터 퍼 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1km per c라고 했을 때는 6분의 100 미터 퍼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역전시키면 뭐냐면 1m per 분은 양변을 6분의 100으로 나누면 는 100분의 6 km per c인 거예요. 100분의 6이 마음에 안 들면 뭐 0.0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0분의 3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100분의 6을 곱하면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꾸로 6분의 100을 곱하면 100을 곱하기 6으로 나누면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시속 120이라는 예를 들어봐요.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걔는 1분에 몇 미터를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6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돼요. 100으로 나누고 6을 곱해도 되고요. 6으로 먼저 나누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분당 몇 미터를 가는 거예요? 2000m를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해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1분에 2km씩 가야겠죠. 뭐 아무튼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의 답변을 한번 봤더니 요거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거가 문제. 0.08y 속력을 오해하신 거죠. 0.08km per 분이에요. 근데 얘는 48km per c죠. 얘네들이 서로 맞지 않는 단위를 이렇게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5분의 24 요건 4.8이에요. 그죠? 요건 인정하겠습니다. 25분의 2 얘는 안 돼요. 근데 얘는 0.08 말한 거고요. 게다가 요거 안 돼요. 요게 뭐예요? 안 됩니다. 3.25 여기는 시간이죠 지금. 근데 요건 뭐예요? 속력분의 시간. 속력분의 시간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속력분의 시간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단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 뭐 했냐면 x 자리에다가 곱셈표를 썼어요. 저번에 말했죠. x는 x로 써주세요. 아이고 길다. 자, 일단 다 풀어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물어봅시다. 안녕. 선생님이 이거 페이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다음 문제가 있는 걸 까먹었어요. 자, 이거 풀면 진짜 끝입니다. 아까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죠. 걸어갈 때 속력은 4.8km/s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총시간 4시간 15분이고요. 근데 지금 x하고 y의 의미가 달라졌으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하고 y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시간, 속력, 거리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1차 방정식 풀 때 좀 획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보면 120이란 게 뭐냐? 거리겠죠. 그죠? 이건 거리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거리고 이건 무슨 거리냐? 이거는 버스 탄 거리다. 이건 걸어간 거리다. 버거, 걸거. 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버거와 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방정식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찾는 것이에요. 관계. 버거와 걸거를 합치면 전체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비슷한 관계, 아까 사용했던 관계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바로 버스 탄 시간 버시와 걸어간 시간 걸시를 합치면 총시가 되는 거예요. 총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시간 뭐였어요? 3시간 15분 뭐라 나타냈었어요? 선생님이 4분의 13이라고 힌트를 드렸죠? 버시는 뭘까요? 뭐요? 아이고. 버속분의 버거예요. 버속분의 버거 더하기 걸시는 걸속분의 걸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다 알아요 이제. 버속은 48이에요. 48. 버거는 x라 했어요. 그 다음에 걸속은 4.8이에요. 걸거는 y예요. 됐네. 4분의 13이다. 요게 선생님이 바란 그림이에요.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x하고 y가 거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x와 y를 내 맘대로 바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아까 했던 것처럼 3분의 14다 이런 식으로 놓고 얘하고 얘는 모순이죠? 좌절한 친구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x하고 y의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런 목적이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죠. 그리고 거기에서 4.8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언짢아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인정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양변에 뭐를 곱해도 됩니다. 건 다 괜찮아요. 친구들을 보니까 뭐 4.8이 분모에 들어가는 걸 딱히 싫어하지 않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이 친구를 보면은 80이라는 건 80m를 사용한 것 같고 미터인데 껄끄러워서 48,000m로 고쳐주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원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48,000m라는 것은 미터까지는 맞춰졌으나 퍼시고요. 얘는 80m 퍼 분이라고 했죠. 그건 화해될 수가 없어요. 얘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얘 안 되고요. 안 돼요. 얘는 뭐 맞추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건 맞긴 맞습니다. 이게 굳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10x, 10y를 맞춰준 건가요? 이 친구는 4.8이 분모에 있는 게 껄끄러웠던 거죠. 그런 기분은 이해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48분의 120이란 게 뭘까요? 걸어간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x를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속력으로 봤겠죠. 아닌가? 시속. 아니네.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이 시간으로, 총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4분의 13 총시간이잖아요. 뭔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안 됩니다. 요건 말도 안 됩니다. 자, 선생님 뒤로 갈수록 뭔가 막말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6시간 동안 한 번도 줌을 쉬지 않고 7교시였잖아요. 4교시 한 번 쉬었습니다. 그때 말고 계속 줌 켜놓고 여러분 피드백하고 근데 유익하긴 했어요. 참 유익한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서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도망가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해설 영상 역대 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